1960년 3월 15일에 일어난 부정선거로 인해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시민들은 3.15 선거는 불법이다, 무효다, 3.15는 부정선거, 다시 하라! 라고 쓰여져 있는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하였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새로운 군인 세력은 무장한 군인들을 광주로 보내 민주화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광주의 학생들과 시민들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라! 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에 나섰는데요. 민주화 운동을 하다 잡힌 한 대학생이 경찰의 조사를 받다가 죽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거기에 전두환 정부가 대통령 선거 방식을 간접 선거로 하겠다고 발표하여 학생들과 시민들이 시위하게 된 사건이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이때 학생과 시민들은 직선제로 민주정부! 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에 나섰죠. 당시에 사람들이 꿈꾸었던 공통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한국에는 많은 역사가 있는데요. 오랜 기간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이 역사는 오늘날 자유로운 한국을 만들어냈죠. 이번 시간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으로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방법으로 헌법을 바꿨습니다. 특히 1960년에는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요. 바로 3.15 부정선거입니다. 이에 시민과 학생들이 전국적인 항의 시위를 일으켰는데 이를 4.19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시위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죠. 그 이후 장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세워졌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1961년에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들이 무력으로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이를 5.16 군사정변이라고 부르는데요. 군사정변을 이끌었던 박정희는 1963년 대통령에 뽑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신체제의 성립과 민주주의 억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한 물건들을 해외에 수출했고 경부 고속국도 등 고속도로를 개통했으며 또 포항 종합제철소 등과 같은 중요한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민주주의를 억압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을 바꿔가며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했죠. 특히 1972년에는 유신헌법을 발표해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를 유신체제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놓은 이 유신체제가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봐서 유신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이를 억압했지만 부산과 마산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시민들이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됐습니다. 이를 12.6 사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신체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4.19 혁명 때 오빠와 언니는 왜 총에 맞았을까요?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볼까요?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대학생,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도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학생도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울 수송초등학교의 강명희 학생이
사망한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입니다. 그럼 마음속으로 깊이 그때를 상상해보며 시를 읽어볼까요? 다음으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6 사태 이후 국민들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전두환, 노태우 등 일부 군인들이 정권을 차지하자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광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군인들은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고 시위를 강력하게 진압했으며 또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1980년 5월 18일에 군인들을 광주에 보내 민주화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심지어 총을 쏴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18 민주화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주의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은 이에 저항하다 죽거나 다치게 됐는데요. 이후 5.18 민주화 운동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다음으로 6월 민주항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7년 한 대학생이 경찰의 조사를 받다가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또 전두환 정부가 다음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겠다고 발표하자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직접 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죠. 시민들은 정부의 진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요구했으며 이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바로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당시 6.29 민주화 선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6.29 민주화 선언에 따라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됐고 대통령의 임기는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이번 팁은 어떤 내용일까요? 5.18 민주화 운동을 기록한 일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여자고등학교에 다니던 주소연 학생은 광주에서 있었던 군인들의 잘못된 행동과 이에 맞서 시민들이 총을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일기로 남겼습니다. 그럼 그 일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또 이 일기를 비롯해 시민들이 작성한 선언문, 기자들의 취재 수첩, 시민들의 증언, 피해자들의 치료 기록, 그리고 각종 사진 자료 등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많은 기록물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포함됐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헌법이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1980년 헌법을 보면 제39조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제45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죠. 하지만 개정된 후의 헌법인 1987년 헌법을 살펴보면 제67조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헌법에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찾아볼까요? 또 자신의 고향 나라에서 나라 정치 지도자를 뽑는 방식과 어떤 점이 같고 또 다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